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입니다. 6월 GT의 운세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GT 6월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를 요것만 봐도 돼. 이 6월의 키워드만 보자고. 뭐냐? 흩어짐.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만나고 또 우왕좌왕한다고요. 우왕좌왕하지.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한다. 이때 자기 중심을 잘 지켜라. GT는 중심을 잘 지키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시죠? 갑자기 그 창고에서 혼자 뭘 몰래 먹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주인이 나오면서 지를 발견하는 순간 지는 혼비백산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때 중심을 딱 잡고 그래도 사람하고 싸우면 지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잘 평상시에 잘 숨어야 될 곳이라든지 평소에 해놨잖아요. 일 잘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쫄아가지고 부들부들 떨다가 막 자기 페이스 놓친다니까. 6월 달에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거죠. 두 번째. 태풍, 임수라고 하는 이 쓰나미 같은 어떤 벼랑간, 불안, 뭡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본인들이, 그죠? 본인들이 지금 중심을 잡아라 했잖아. 근데 그러고 해야 될 어떤 자기 내면의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얼마나 충실하냐. 그죠? 이런 것도 중요하다. 자리를 잘 지켜라. 이런 말들, 중심을 잘 지키는 것들이 결국에는 멘탈이 좋아요, 멘탈이. 결국에는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하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성과를 내는 어떤 그런 성실함, 묵묵히 한 길을 가는 이런 마인드, 이런 모습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6월이다. 자, 을사년의 임오월입니다. 6월은 임오월이죠. 흔히 겁살년에 제사를 만난 거예요. 뭔가 좀 표현이 좀 거시기 하잖아, 그죠? 겁살년에 제사는 요 두 놈이 또 짬뽕 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GT 여러분들이 사실은 막 본인의 어떤 활동 반경이 넓어질 수는 없어. 아주 제한된 틀 속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남들은 막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할 수 있죠. 불평불만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 6월 달에 보면 GT가 원래 굉장히 능동적으로 능수능란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지만은 갑작스럽게 단절 분리 또는 재편성,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이리 뺐다가 쓰고 저리 뺐다가 쓰고 이런 게 많이 생겨요. 너 저리 갔다 저리 가라 했다 이리 가라 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거 이런 게 많다고. 따라서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왜 너무 이렇게 일을 많이 벌리고 이러지 마시고 아주 내실 있게 하셔야 되고 본인도 자기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내면을 정비하고 관계는 또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들도 명하게 잘 하셔야 돼. 또는 어떤 그 명령이라든지 주변에 어떻게 우리 GT 여러분들 요구하는 사항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너무 불평불만할 수 없어요. 흔히 까라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6월의 귀인은요. 6월의 귀인은 우리 이제 GT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뱀, 닭, 소 있죠. 요 띠들이 그래도 우리 이제 주변에 같이 있어주면 좋아요. 귀인은 요런 띠인데 GT가 이렇게 본인들이 리드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런 분들의 그걸 잘 따라가야 돼. 잘 따라가야 된다. 상대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가야 되지. 본인이 리드한다거나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6월 달에 본인을 도와주는 기인들은요. 기존의 인맥보다는 새로운 거래처 보세요. 또는 이동이라든지 이주라든지 새로운 낯선 데서 만나는 그런 어떤 기운들이 많다. 이렇게 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그 안에 최대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귀인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그죠? 연애입니다. 연애는 굉장히 이렇게 그 폭이 넓어. 진폭이 크다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격정적인 아주 그지? 근데 또 잘 헤어져.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너무 극적인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이 약간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덕, 변심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GT 여러분들 6월 달에 감정
감정 관리 있잖아요. 그죠? 너무 폭이 널뛰기처럼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오해를 만들냐. 오해. 자, 그 다음에 또 기혼자들, 특히 기혼자들은 오해받을 수 있죠. 내가 너무 외부에 왜 가서 이 활동하는데 또 바깥에서 너무 또 내하고 죽이 잘 맞는 사람들하고 또 친분을 유지하면 어떻게 돼?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또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6월 달에 뭔가 상반되는 그림이 많아. 아시겠죠? 그 안에서 최대한 내한테 유리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사실 6월 달은 사실은 이렇게 왜 뭐 딱 한 면만 보고 좋다, 한 면 보고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1996년생입니다. 1996년생. 자, 직업적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만 어느 하나로 몰입하기는 어렵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변화가 무상하다. 직업 선택의 폭도 넓은데 동시에 선택의 어려움도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6월 달에 만약 이직을 하더라도 이게 내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유동성 있게 가보고 안 맞으면 또 나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그죠? 유동적인 마음을 가져라. 또 연애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표현의 부족으로 해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있잖아요. 말 안 하면 오해를 사요. 무슨 불평불만 있나 이런 느낌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왜 그런 왜 오해의 마음들을 편지로 써서 편지가 아니지. 요새 문자로라도 자기 의사 표현을 그죠? 오해가 되든 안 되든 6월 달에 뭐든지 문서화해라. 문서화해서 공적인 직장 일도 그렇고 개인사도 그렇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문서화하고 계획 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오해도 만들면 안 되겠지만은 자신의 의사 표현도 확실히 하자. 자, 1984년생입니다. 자, 84년생은요. 자, 조직 내에서 굉장히 변화가 많다. 아까 지금 GT 여러분들이 이 중심 잡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변화가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오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죠? 아니면은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부서가 어떻게 통합도 됐다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또 이제 또 약간 보면 이런 것도 있죠. 남의 뒤치다꺼리 현상이 있죠. 그죠?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뭔가 자기는 또 못 챙기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피로가 굉장히 누적되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84년 선생님들 이런 걸 좀 감안해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72년생입니다. 우리 72년생은 뭐냐 하면은 대외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인기가 상승해요. 여보세요. 사회적인 인기는 상승하는데 사람이죠. 사람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대인 관계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다.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생활에 있어 가지고 이별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 관계까지 뭐 좋은 쪽으로 되지는 않더라. 일에 있어 가지고는 성공적인데 대인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뭔가 오래된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정비가 필요하다. 이 말은 뭔가 이렇게 왜 헤어지고 만나고 할 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960년생입니다. 자, 60년생 선생님들도 인기 상승의 요인이 있다. 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모여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나의 어떤 인지도가 상승하는데 이때 너무 통제력을 강화시킨다거나 너무 권위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부드러운 조율이 중요하다. 특히 또 자녀들, 후배들, 그죠? 이런 분들하고는 거리감이 있다고, 거리감이. 응? 본인의 어떤 리더십, 본인의 어떤 권위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거리감이 있는데 이걸 좀 좁혀야만이 더욱더 분위기가 더 좋아지겠죠, 그죠?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지 6월달에 좀 더 성공의 어떤 그림들이 생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1948년생입니다. 자, 48년생 선생님들은요, 뭔가 이렇게 왜 굳이 본인들이 막 이렇게 막 많은 제스처를 취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존경받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이미지. 그건 전부 행동이거든, 행동. 묵묵히 왜 이렇게 왜 윗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뭐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너무 이렇게 왜 권위를 내세운다거나 하지 마시고
좋은 이미지로, 훈훈한 이미지로 계속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말보다는 경청하는 효과, 자식들의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성이라면은 남성이라면은 집에 아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도 내가 잘 들어야 되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왜 이제는 내가 최고다 이런 걸 내세우기보다는 그런 어떤 효과들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GT 여러분들이 6월 달에 뭔가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주변에 변화가 무상한 것이 많은데요. 이럴 때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 내가 이렇게 왜 거기 딱 틀어잡을 수 있잖아. 그죠?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달에 쉽지 않은 달이지만 GT 여러분들 그래도 뭔가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살리는 그래서 인기를 끄는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6월 소띠 운세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띠 여러분들은 계속 우리가 이제 이 소띠가 사유축 그룹이라 그러는데 뱀띠, 닭띠, 소띠죠. 이 세 그룹들은 이 세 띠들은요. 특히 올해가 뱀띠해잖아, 그죠? 뱀띠에는 이 세 띠가 굉장히 큰 역할들, 이 차고 올라오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6월 달에도 상당히 좋은 그림들이 많습니다. 자, 6월 달 우리 소띠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키워드는요. 자, 잘 쌓은 둑을 잘 쌓아 놓으면은 그죠? 거기 물이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가 되겠죠, 그죠? 이건 다 재물이라는 거는 많아도 내가 관리 안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찬방 이렇게 왜 이렇게 내가 그럴싸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재물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나의 내공, 나의 실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한다. 두 번째, 위험. 남들은 위험인데 본인한테 기회가 되는 것이 많을 것이다. 남들은 위험한데 나한테는 기회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 많은 그러니까 아까 GT 운세도 그런 말 했는데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지 저쪽이 우왕좌왕하기 쉽다고 바람이 일로도 불었다가 막 이러거든. 소띠 여러분들도 거기에 막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정적인 방법을 선택해라. 자신만의 길을 가야 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가는 어떤 그런 소의 어떤 우직한 이런 모습들이 더 어울리는 것이 우리 소띠 여러분들 6월입니다. 흔히 이제 짓살의 해라고 이야기하고 6월에는 이제 연살이라고 그래요. 연살. 사유축이라고 하는 이 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소띠도 포함되지만 확장이 돼요. 확장. 계속 이렇게 확산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주로 이제 6월 달에는 여기에서 추가되면 추가가 뭐냐면은 전방위적인 외부 교류.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기회가 확대가 돼.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의 일을 알리고 내가 고객을 만드는 고객 확보의 기회가 많다. 길이 많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대외 활동, 사람 만날 일,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사람과 미팅을 가져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법론에서 가지고 조금 다른 거는 우리 소띠는 화개살이라 그래요. 소띠는 화개살. 화개살이니까 뭐예요? 본인이 막 이렇게 뱀띠처럼 뱀띠하고 좀 다르죠. 뱀띠는 이제 역마짓살 그래가지고 본인이 자기를 알리러 다녀야 돼요. 아시겠죠? 뱀띠들은 나 이렇게 잘났어요 알려야 되고 소띠 여러분들은 내가 잘났으니까 너 나한테 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나한테 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잘났는데 내가 너한테 안 갈 거야. 하지만 너 나한테 와야 돼.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그래서 자신의 브랜드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콘텐츠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명분이에요. 명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소띠가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갈라 그래. 갈 땐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 내가 소띠 생활 만나야 될 이유를 우리 소띠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 나한테 와야 되는지, 나한테 오면 어떤 덕을 주는지, 왜
내가 다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차별성, 그 다음에 이렇게 왜 뭐 특별함 이런 것도 갖춰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제 6월 달에 대인 접하의 일이 많은데요. 소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왜 너무 바깥 활동으로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 끌어당기는, 많은 사람이 나한테 오게 만드는 걸 만들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997년 정축생입니다. 팀의 구조가 개편된다거나 자기의 역할이 바뀌는 일이 생겨요. 역할의 변동이나 구조가 개편된다. 이때는 이직하려고 하지 말고 내부에서 승진이나 그런 왜 조직의 어떤 변화에 맞춰서 본인이 처신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연애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보다는 뭔가 재정비하는 효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인연을 정리부터 잘 하자고. 잘하면은 그래 해야지 뭐 새로운 인연이 오지. 과거 정리 안 하고 있으면서 왜 또 새로운 사람을 원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85년생은 을축생이라 그럽니다. 85년생은 중간 관리자, 중간 책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이게 강화되고 강조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승진의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집하고 가정하고 이 시간 배분을 좀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바깥 일 한다고 가정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균형감을 잘 잡으라는 것이 내가 바깥에 일이 많다고 해서 가정을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 자, 그다음 1973년생입니다. 우리 73년생 개축생이라 그러는데요. 새로운 동료, 후임자, 이런 사람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가 생기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나한테 이 사람들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개축생 쌤들이 그 상대방을 비록 후임이고 새롭게 오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개축생 쌤들을 앞으로 리드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이 사람들이 풀어줄 일이 많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오래된 인간관계에는 또 이렇게 재설정이 필요하다. 뭔가 관계 설정이 이런 것들이 보면 이별수라 그래. 이별수. 관계를 없애기도 하고 조율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61년생입니다. 신축생인데요. 뭔가 뭐 후계 구조, 후계자, 그다음에 정리할 일, 정산할 일 이런 거 있죠. 좀 이르긴 하지만 뭔가 지금까지 해오던 업장에서 변화를 줄 일이 생긴다. 뭐 이렇게 왜 일을 분배해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책임을 좀 맡긴다거나 이런 게 있죠. 승계라고 해서 승계할 일이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나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지기보다는 어떤 유능한 인재들을 앞세워라 이제부터는. 아시겠죠? 그죠? 1949년생 기축생입니다. 자, 우리 49년생 쌤들은요, 뭔가 집안에서 뭔가 갈등을 조율할 일이 생겨요.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일이 생긴다고. 뭔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커지고 이게 터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49년생 선생님들이 중재할 일, 조력자 이런 관계들 할 일이 생기는데요. 건강 문제는 또 보면은 건강 문제가 많이 안 좋아질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연세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자신의 어떤 생활 습관이 있잖아요. 생활 습관, 생활 리듬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병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오래된 습관들이 잘못된 것들 때문에 몸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띠 여러분, 6월 달에는 바깥으로 활동이 많이 생기면서 가정을 등한시할 일이 뭐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큰 이슈 속에는 결국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내부가 편안해야지 밖에서도 큰 성과를 올릴 때 우리 안에서도 우리 응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밖에서 내가 큰 공을 세웠는데 집에서는 뭐 시무룩에 있다면은 뭔가 허전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춰준다면은 6월 달에 성공하는 6월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띠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5년 6월
호랑이띠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운세 6월의 키워드는요. 자, 눈치 보지 마라. 이제 좀 도전 좀 하자 이거지. 아시겠죠? 한 번 실수해서 내가 망신당하는 거는 아주 찰나지만 아시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실력을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오래 간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눈치 보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자, 두 번째. 자, 이 비슷한 말이에요. 내가 어떤 성취를 하려고 할 때는, 망신당하는 두려워하지만 똑같은 말이죠. 그죠? 또 많은 바깥 활동을 통해서 타인들이 나를 보는 것이 어때요? 인기를 끌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점검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대 체질이야. 무대 체질. 나가라. 뭐 동네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전국 노래자랑이 왔어. 그럼 집에서만 노래 부르지 말고 나가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월 달에 우리가 호랑이띠한테는 이제 장성살이라 그러는데 올해가 망신해거든.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 망신입니다. 망신. 근데 이 망신은 이 6월에 5라고 말을 만나잖아요. 그죠? 망신하고 장성은 이제 같이 갈 때 좋아요. 같이 갈 때 좋다는 말은 망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왜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신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서 깨지고 하면서 이 장성의 달이 오면 어때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여가지고 인정받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난 5월, 6월 달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임무가 비록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하더라도 이제 인정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월 달 인정받는다. 망신은 드러남이고 장성은 인정받음이다. 아주 좋은, 제가 써놓고도 흐뭇한. 자, 눈에 띄는 실수조차 성장 스토리로 만들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 스토리를 만들자고. 호랑이띠 여러분. 자, 미디어 노출, 대중적 인지도 상승, 비평도 있지만 동시에 팬도 생긴다. 매니아 생기죠. 이런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어쩌면은 우리 사람은 더욱더 성숙한 또는 많은 결과를 도출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귀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화해 에너지래요. 화해 에너지. 뭔가 활활 타오른다는 이미지도 있지만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예요. 활활 타오르는 게 뭐 불 낼 일 있는 건 아니고 그만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대중에 노출된 직종이 있잖아요. 노출이 될수록 좋다는 거지. 이런 데서 귀인을 만난다고.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둔형으로는 안 돼. 그 은둔형 해가지고는 될 리가 없죠. 아시겠죠? 무대 위에 있다. 무대 위에 나의 귀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애입니다. 연애는 역시 공개 선언해라. 프로포즈 하세요. 프로포즈 하셔야 됩니다. 자, 비밀 연애보다는 그러니까 인정받고 응원받아야지. 언제까지 남들한테 오픈 안 할 거냐 이런 어떤 원망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번 오픈해보자 이 말이죠. 자, 새로운 만남. 그러니까 지금 싱글이면은 6월에는요 굉장히 활발한 대외적인 활동 영역이 많은 분들 만납니다. 이 좋다니까 이게. 호랑이 봐요. 호랑이 산 하나를 놓고 자기 무대를 쓰잖아요. 호랑이가 그 모든 역마 중에 역마가 이제 인, 범하고 인신, 원숭이, 사 뭐예요? 사가 뱀이죠. 해. 이게 다 역마잖아요. 역마. 야, 이래 보니까 범위 생각보다 활동 범위가 크지 않네. 이 중에 제일 흔히 왜 뭐 활동 범위가 큰 게 물상적으로는 막 우리가 범이잖아. 범. 산 하나를 건너뛰니까. 그죠? 사실은 이게 뭐 요새 현대사에서는 해가 제일 넓어요. 반경은 해외 출입까지 되니까. 해외 출입. 여기 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왜 정치적인 형이 많죠. 사라는 게. 그러니까 행동의 반경이 사회적인 중심 역할로 하는 것이 뱀이잖아요. 뱀. 그러니까 띠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올레같이 뱀띠에는 이게 득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은둔형은 안 통한다고. 방패 보세요. 지금 가야산에 그냥 은둔해 있잖아. 안 통한다니까. 제발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998년생입니다. 무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자, 98년생은요. 각종 컨텐츠라든지 뭐 SNS 이런 데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왜 좀 이렇게 자신을 어떻게 좀 알리고 자신 명함도 좀 파서 돌리고 할 일이 많다. 직장 내에서도 어필해라. 나 이렇게 잘나서 어필하라고. 그리고 이런 자기 표현이나 자신의 어떤 재능을 자꾸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승진이나 이동에 긍정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연애 같은 것도 아까 이야기했죠. 범띠는 6월달에 프로포즈하는 운입니다. 자, 86년생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책임, 역할이 강조되면서 자신이 어떤 뭐 사장님이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것이 빛을 발한다. 그 영역에서 포지션에서 중요하다. 그때 이럴 때는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셔야 되고요. 다른 어떤 내 직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방지, 위기 관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그 중심 역할을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 병인생은 이 이중생활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바람 피우지 말라고 바람. 오케이? 예. 자, 1974년생입니다. 갑인생. 74년생은요. 자, 내부 갈등과 외부 인기세 이게 균형이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바깥 활동을 너무 하다가 가정이라든지 내 소중한 어떤 시간들을 자꾸 놓칠 수가 있다고. 이런 걸 잘 이렇게 챙기자 이 말이지. 챙기라 이 말입니다. 조직 개편, 자녀 진로, 부모 건강 이런 것들 이슈가 한꺼번에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다. 자, 1962년생입니다. 62년생 쌤들은요, 자신의 어떤 연륜 있는 카리스마가 작동하는데, 오지랖을 불 일이 생긴다. 오지랖을 부리라는 거죠. 오지랖 부지 마라. 오지랖을 부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외 활동이나 남의 일에 내가 참여할 일, 간섭할 일, 내가 가서 도와줄 일이 생기니까 어때요? 건강 같은 것들은 또 균형이 깨지기 쉬우니까 건강과 휴식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1950년생입니다. 우리 50년생들은 바깥 활동보다는 가족 안에서 리더십을 더 발휘해야 되고 가족의 단합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자기가 너무 소원해지면 안 돼요.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리 50년생쯤 되시면은 왜 집안에 제일 높은 어른일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소외되면 안 된다고. 소외 안 되게 이게 어르신 분들이 저도 지금 자꾸 이제 그래 돼가고 있는데 만약에 연락이 안 오면 내가 연락 안 해. 이런 게 있잖아. 이거 굉장히 해롭더라고. 내가 먼저 연락하시고 안 되면 문자라도 보내고 잘 지내느냐 어떻게 지내냐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집안에 제일 어르신 분들이 먼저 해주신다면은 응답이 더 감동적으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호랑이띠 여러분, 어쨌든 6월 달에는 제가 뭐 따로 올리겠지만 베스트예요. 6월 달에 베스트는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효과 면에서. 하지만 지금 이 2025년도 자체가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에게는 무조건 마음을 안심하고 놓지는 못해요. 조금 더 지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6월 달부터 지난 5, 6 이 지나가는 이 흐름은 굉장히 이제는 본인의 어떤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왔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토끼띠 운세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토끼띠 여러분들 6월 키워드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된다. 6월 키워드는 밖에서는 나를 부르라 그러고 안에서는 나를 잡는다. 이런 게 있죠. 하여튼 이 6월 달에는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막 에너지를 쏟기에는 뭔가 이렇게 왜 양분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왜 날 두고 떠나니?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너 혼자 가니?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화끈하게 밀고 나가지는 못하고 어정쩡한 포지션에 취해진다거나 많습니다. 확장을 할 것이냐, 보호를 할 것이냐. 보호는 내부죠. 내부의 보호가 될 것이고, 확장은 위에서 말했던 외부인데, 이런 것들 사이에서 내가 균형을 얼마나 잡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그 공을 드러내기보다는 6월 달에는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은은히 밀어주는 거 있잖아. 예. 너무 대놓고 이렇게 왜 밀어주기보다는 그죠? 내 네 마음 안다 하면서 이렇게 뭔가 봉투 하나 밀어내주는 이런 느낌들이 더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리더십에 중요하다. 왜냐? 토끼띠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장성의 띠잖아요. 토끼띠가. 토끼띠가 보면은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아. 이 장성인데 챙겨야 된다. 자신의 포부를 열어가는 그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 품는 리더십, 품는다. 토끼띠가 보면은 약간 그런 어떤 리더십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은 펼치다 보면은 토끼띠는 어때요? 약하잖아, 존재가. 개개인으로서는. 그때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끼띠는 확장성보다는 관리 능력을 통해서 더욱더 단합하고 똘똘 뭉치는 그 힘으로 어떤 확장력이 되는 거지. 내가 개인이 잘났다고 단독 행동을 해서 멀리 가버리잖아. 그러면 어때? 호랑이 이런 게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토끼는 간식거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늘 이런 외통수에 안 걸리도록 하셔야 돼요. 외통수. 자, 일단은 2025년도는 역마살의 해예요. 우리 저기 토끼띠의 역마살의 해라는 게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이게 확장이에요. 확장. 외부 확장의 에너지예요, 이게. 근데 6월 달은 육해살이니까 6월 달 육해살인데 육해살은 또 내부 지향성. 내가 챙겨야 될 것을 먼저 챙기자 하는 것이 일단 그 환경에서는 요구 사항이고 또 겉으로는 어때요? 확장하고 좀 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 신선한 거 이런 것들 막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제 효과도 막 하고 싶다니까 토끼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띠는 6월 달에 외적 성장의 갈망과 내적 안정 사이에서 갈등을 좀 하게 되는데 6월 달은 보세요. 6월 달은 희한하게 돈 쓸 일이 많아. 하필 참. 유통,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익을 만들어 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 6월 달에 대출 막 낸다니까 쓸데없이. 쓸데있어서 하겠지. 알아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막 대출 내서 뭔가 또 막 해보고 싶어. 이 토끼띠 여러분들이. 하지만은 무리한 팽창보다는 왜냐하면 육해살이 와 있잖아요. 육해살. 오라는 글자가 육해살이에요. 토끼띠. 이게 뭐냐 하면은 내 자식, 나의 가정 이런 쪽에 더 치중을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거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해라 이 말이거든. 이런 건 있죠. 만약에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 딸내미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딸내미한테 돈은 들어가겠지. 그런 거예요. 내가 쓰기보다는 딸내미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를 들어서 뭔가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 그럼 그거 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원해준다. 지원. 자, 6월의 귀인입니다. 6월의 귀인은 역시 6월은 이제 화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참여, 사회적인 이 화의 에너지는 사회 참여입니다. 사회 참여. 사회 참여적인 기운들이 지난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5월달, 6월달이 이렇게 사회 참여 에너지가 막 확 팽창되잖아요. 왜냐? 5월이 역마살의 달이었고 6월이 이제 육해의 달인데 이 자체가 확장성이 확 일어나거든. 이게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 막 움직여 주니까 막 투표도 하러 막 적극적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전엔 집에 있었다니까 투표하러 가면 안 하고 집에 있다가 꼭 이럴 때 토끼띠 여러분들이 내가 나라를 구해야지 하면서 딱 안다고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자, 이 리더십들이 그러니까 토끼띠 여러분들한테도 강한데 상대를 설득하기보다는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왜 자기가 솔선수범하면서 보여주면 어때요? 또는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해야지 내 뜻을 자꾸 전달하려 하지 마라.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연애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좀 따라요. 반대가 많다. 내가 누구 사귄다 하면 꼭 집에서 태클 거는 거 있죠, 그죠? 이거 뭐 조심하라 해야 될지 숨겨라 해야 될지 이건 참 대략 난감합니다. 그런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신다면은 제가 한번 그건 개별적인 사항이니까 어쨌든 이런 길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에 해당하는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혼자도 바람 날 수 있죠. 그러니까 기혼자는 가정을 등한시할 일이 생긴다고 아시겠죠, 그죠? 자, 1999년생 김효생입니다. 외부 활동 활발하지만은 자,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가족 또는 가까운 연인,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의 기회는 많지만 어때요? 반대로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의 지지 기반 좀 약화되는 이런 것들. 자, 연애 중이라면은 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바깥일 한다고 해서 방치할 수 있잖아, 애인을. 그러면 도망가 버리겠죠. 바람 날 수도 있잖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방치하지 마라. 자, 87년생입니다. 우리 87년생은 정묘생인데요. 역시 일에 일을 따고 중심을 두다 보니까 가정은 자꾸 등한시 된다.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뭐 외화내빈이에요. 이거는 외화내빈 그래요. 돈은 많이 벌어온다. 응? 근데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하기 쉽고 하기 때문에 외로워질 수 있죠. 그죠? 안 그러면은 남들이 볼 때는 밖은 화려한데 사실은 실속은 별로 없는 내화외빈이 되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왜 그 풍요 속의 빈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막 예쁜 사람들 보면 너 애인 많겠다 하지만 안 그런 사람 많다니까 집순이가 많아 사실은. 그런 것들도 이런 어떤 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각종 프로젝트에 활동한다거나 외부 협업이 많아서 활동력이 강화된다. 하지만은 일에 있어 가지고도 자신의 말보다는 성실성, 태도 이런 것들로 관계를 더욱더 만들어가자. 자, 75년 을묘생입니다. 75년 을묘생은요. 뭔가 이렇게 왜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지치죠. 왜 나만 모든 그 짐을 지느냐 이런 거잖아. 짐이 많다는 게 짐이 많아. 짐이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좀 미안하잖아요. 왜 을묘생이 무슨 죄가 많아서 밖에서 돈도 벌어와야 되고 집에서 애들도 키워야 되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쉬지를 못해. 이런 것들. 조금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 75년생 을묘생이 아버지로 계신다거나 또는 아니면은 왜 어머니일 경우에는 좀 이렇게 분담도 좀 하고 마음도 좀 도닥거려가는 그런 거 필요하다. 63년생입니다. 자, 63년생 계묘생 선생님들은요. 자, 건강관리 좀 해주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 63년생 선생님들은 지금 사실은 이번 달 그 6월달에 뭐 그 전부터도 물론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최소한 요 6월달 넘기지 마라. 건강 체크하는 이런 거 있죠. 미루지 마시래요. 미루지 말고 검진 이런 것들도 꼭 이렇게 6월 안에 해주면 좋겠다. 물론 4월이나 5월달 했으면 괜찮습니다. 4, 5월 했으면 괜찮은데 6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6월 넘어가 버리면은 조금 더 이렇게 왜 뭐가 악화되어 있다거나 갑자기 돌발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도 좀 적당히 줄여야 되겠죠, 그죠? 자, 51년생 선생님들, 신묘생 선생님들은요, 역시 그 묵묵히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자, 75세 우리 이제 51년생 선생님쯤 되면은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본인이 나서서 하기보다는 이제 가족이라든지 가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고립이 됐을 수 있어. 혼자 약간 외톨이 같은 게 있잖아. 그죠? 돼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자꾸 더 커져요. 갭이 거리감이 줄어들지 않고 자꾸 더 커질 수가 있다니까. 그죠? 하지만은 우리 6월 달에는 우리 51년생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자신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끌어당겨서 사이를 좀 조화롭게 만드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월 운세 토끼띠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